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들과 졸졸졸 지니생 연수를 맡은 최미진입니다. 세상이 색깔로 물들어가는 가을이 왔었지요. 여러분들은 가을에 무엇을 하셨나요? 은행잎과 아이들이 만나면 은행비를 내려잡으며 행복감을 만끽하고 그림을 그려서 눈을 붙여 생명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은행잎을 잡아 소원을 빌며 기뻐하기도 하고 은행 꽃다발을 만들어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하기도 합니다. 은행잎 하나로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아이들을 따라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성유치원 열매 1번과 함께하고 있는 졸졸졸 지니샘 최미진입니다. 지니샘이 뭐냐고요? 선생님 하는 소리를 들으면 샘에서 열정이 졸졸졸 흘러나오는 지니샘. 열매 일반 친구들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지니샘입니다. 그럼 지니샘은 왜 아이들을 따라다닐까요? 아이들을 따라가다 보면 보고 관찰하고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와 아이들을요. 놀이하는 그 기저에는 아이들이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아이들과 지니샘의 교실에 함께 가보시겠어요? 이 교실에서 저와 함께 아이들은 사랑으로 나를 존중하고 너를 배려하며 함께 어우러져 열매 일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먼저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처럼 나중까지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을 바탕으로 나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이런 존중이 모이면 조화로운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사의 철학을 바탕으로 우선 나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 존중을 위해서는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며 알아가는 시간도 필요한데요. 내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라는 감정 표현으로 매일 나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러한 나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고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아이들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아 즐겁게 우유를 마시는 우유 라디오가 하나의 예시입니다. 우유 라디오를 언제 할까? 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매일매일 생각이 다르다며 매일 투표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반은 매일의 투표로 결과가 나타났고 이 결과를 브리핑하는 기자님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의견과 표현의 근거에서 놀이와 일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알고 표현하는 존중을 알게 되면 나 아닌 다른 사람, 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겠지요. 학기 초에 가정연계 나 소개지로 1년 동안 나와 친구들의 특성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나와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생각하고 이걸 교실 환경에 구성하여 타인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내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친구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서클,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합니다. 다 같이 우리 반에 있는 문제나 상황, 놀이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해결해 나가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모두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위가위보나 다수결로 하자고 이야기를 할 때면 소수의 의견이나 근거를 듣고 존중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날짜판과 식단표 같은 것들은 아이들이 직접 쓰도록 하거나 바깥 환경 구성도 아이들이 함께 정해서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별 놀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놀이 달력으로 놀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제 열매 1번과 이를 따라가는 지니쌤의 놀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내적인 표현을 이끌고 독창적이고 자치적인 힘을 성장시킨 종이봉지가 쏘아올린 인형극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지은 친구는 열매 1반 친구들입니다. 안녕, 나는 집에서 쓰던 재활용품을 담아 유치원으로 온 종이봉지야. 아이들은 나를 보고 눈을 반짝였지. 그리고 어떻게 됐냐고? 난 변신했어. 종이봉지가 썰매, 운전대, 김밥 등으로 변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놀이는 열매 일반과 지니쌤이 가장 좋아하는 마법 변신 놀이인데요. 물체에 자기의 생각을 투영해 뚝딱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 몸으로 표현하는 놀이입니다. 그럼 변신하던 종이봉지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다 내 운명을 바꿀 소녀를 만났지. 고민하던 소녀는 내 심장을 오리기 시작했어.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푹 찢더니
소녀는 내 안에 그림을 넣고 내 앞에서 토끼와 거북이를 움직였어. 종이봉지에 구멍을 뚫어서 인형극을 만든 소녀가 있었네요. 이 소녀는 선생님 친구들한테 내 인형극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하며 소녀는 바깥 놀이터에서 인형 극장을 열었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거든. 아이의 제안을 받아 교사도 보조 출연자로서 이 인형극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모두가 나에게 집중하는 이 모습이 보이니? 소녀의 인형극은 널리 널리 퍼져 소문이 났고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종이봉지에서 시작된 열매 일반의 인형극 놀이를 함께 시작하시겠습니까? 이런 소문에 따라서 아이들은 인형극에는 관심이 많았는데 걱정이 있었어요. 종이봉지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인형극을 하냐. 그래서 인형극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책상이나 의자와 같은 물질을 탐색해가며 인형극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를 찾고 빨대, 막대와 같은 기다란 도구부터 OHP 필름, 색종이, A4와 같은 다른 질감, 느낌의 종이까지 여러 자료를 지원했어요. 그러자 아이들마다의 스타일이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개성 있는, 개성 있는 인형극이 등장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이렇게요.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종이와 막대로 인형극을 만든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종이에 배경을 그리고 그 안에 막대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할 때 좀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이 있는 친구라 이 친구에게는 성우라는 직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다른 친구를 성우로 캐스팅하고 이 친구한테 줄 대본을 쓰는 친구의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인형극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노래가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크롬 뮤직 랩이라는 앱을 활용해서 사이트를 활용해서 음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색깔과 높낮이로 음을 만들고 이 음을 모아 음악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인형극을 2번 정도 더 진행하더니 자신의 손으로 들지 않고 책상에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책상에 테이프를 붙여 고정시킨 후 배경음악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친구의 인형극에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번엔 빨대와 OHP 필름으로 만든 인형극을 만나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극장 없이 이동하는 인형극으로 필름 뒤에서 인형을 극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계속하기에는 들고 다니기에는 좀 불편하고 어렵겠죠. 그래서 큰 블럭으로 인형극장을 만들고 그 뒤에 OHP 필름을 붙인 뒤에 인형극을 진행하더라고요. 다음은 책상으로 인형극장을 구성한 인형극입니다. 색종이를 책상에 깔아 꽃을 표현하고 그 위에 블록으로 지지대를 세운 후에 단단한 자석 블럭에 OHP 필름을 고정시켜 인형극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포인트가 되었던 부분은 시작하기 전에 커튼을 천과 머리띠로 고정시켜서 커튼을 걷으면서 인형극을 시작했는데요. 인형극을 하는 도중에는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책상 위에 자석 블럭을 끼우면서 인형극을 했던 사례인데요. 자석 블럭으로 튼튼한 극장을 만들고 그림을 그린 배경이 아닌 이 자석 블럭과 자석 블럭 사이에 끼운 종이를 배경으로 활용하여 인형극을 했습니다. 또 책상 다리를 길게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활용한 친구도 있었는데요. 다리가 긴 책상을 뒤집고 자기가 만든 맥포모스 트럭을 인형극장 배경에 배치한 후에 모든 공간을 활용하여 막대 인형과 시나모롤 물통을 가지고 인형극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마다 인형극에서 자신들의 색깔이 많이 묻어나지요. 아이디어를 하나씩 만나면서 저도 너무 신났었어요.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인형을 늘어뜨려 진행한 사례입니다. 이 친구들은 바다에 빠진 고래와 피노키오 인형극이었는데 빵끈을 손에 감지처럼 놓고 최대한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늘어뜨려서 인형극을 진행했습니다. 천으로 바다를 표현하고 고래와 피노키오를 인형으로 만들어 인형극을 진행하고 인형극을 진행할 때는 처음에 종소리로 알려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을 그려서 여러 장면의 그림이 넘어가면서 인형극을 진행했던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소리가 없거나 소리를 높이는 인형극이 동시다발적으로 교실에서 펼쳐지면서 아이들의 요청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어떤 요청이 도착했냐면요. 선생님, 우리 인형극 한 거 보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다 같이 보면 좋겠어요. 나 이렇게 하니까 친구 걸 못 본 것 같아요. 친구 거 보고 싶어요. 이런 아이들의 제안에 감상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촬영했던 인형극을 함께 보면서 인형극 할 때 자기 모습뿐만 아니라 타인의 모습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살피며 관객, 공연자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고 나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 의견들 속 이 과정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전했던 점은 친구의 표현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약속하고 나눔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드백과 함께 이루어진 질문과 요청으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자신이 인형극을 할 때 다른 친구 인형극도 보고 싶은 친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영 시간표가 만들어졌습니다. 한 친구가 하는 시간을 기억하는 건 어때요? 라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된 상영 시간표입니다. 상영 시간표로 아이들은 시간과 배급자를 쓰고 어떤 친구가 어떤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형극장이라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지도입니다. 교실의 기준점이 되는 TV나 복도를 두고 자신의 인형극의 위치를 표시하였습니다. 지도의 위치가 표시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거리를 비교하고 방향에 따라 위치를 표기하는 수리력과 탐구력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역할이 탄생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역할일까요? 갑자기 어떤 친구가 근데 인형극 볼 때 영화관처럼 팝콘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형극 뒤편으로 쭉 뻗어간 막대로 팝콘과 콜라를 파는 매점이 등장했습니다. 팝콘과 콜라를 사서 먹는 재미도 한 가지 더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꼭 매점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인형극 앞에 친구들이 즐길 수 있는 간식거리를 내어주는 극장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또 역지사지의 마음이 생긴 친구들이었는데요. 인형극을 하는 친구들은 피드백 과정을 거치면서 관객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관객들을 배려한 담요를 제공하거나 소파를 만들어주는 경우를 보였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인형극 중에 관객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배경과 줄거리를 수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음은 입체적인 인형극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형극으로 클레이라는 재료가 등장했습니다. 클레이로 아이들이 만든 것을 찍어서 이 찍은 사진을 이은 스톱모션으로 인형극을 진행했었는데요. 이 클레이 스톱모션 인형극이 또 확장되어서 하나의 책을 읽고 하나의 인형극을 함께 만드는 인형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커다란 순모라는 책을 읽고 아이들이 하나의 인형극을 만들기로 하였는데요. 자신이 하나의 인형극을 만들 때와는 달리 같이 만드는 인형극에서는 친구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것을 정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 의견에 따라서 역할을 나누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역할을 나누면 좋을지 생각하다가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인형극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적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적어본 역할에는 이런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 제가 성우라는 직업으로 단어를 바꾸어서 직업 이름을 붙여주며 표현했었는데요. 한번 역할들을 자세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먼저 캐릭터 디자이너와 배우 역할을 한 친구들은 캐릭터를 만들고 연기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한 스토리 라인을 짜는 구성도 함께하게 되어 작가 역할도 겸하게 되었습니다. 또 팝콘 주는 역할 친구들은 인기가 많았던 친구들이었는데요. 그림으로 메뉴와 포스터를 만들고 블로그로 팝콘을 담아 주었어요. 그리고 개별적인 인형극들에서는 없었던 홍보 역할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인형극을 전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등장한 홍보팀은 인형극을 하는 시간, 인형극을 어디에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수 있는 정보를 생각하고 또 이걸 적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복도로 나가서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 반에 오면 좋을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화살표를 붙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다음은 크롬 뮤직 랩으로 만들었던 노래를 만드는 작곡가 역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친구들일까요? 바로 의자를 배송하고 극장을 만드는 사람들인데요. 건축가입니다. 아이들이 이 인형극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이들이 의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이 의자를 어디에 놓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누며 설계도와 지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떤 극장을 만드는지 또 어디에서 만드는지에 대한 위치 감각과 공간력을 생각하며 복도에도 이렇게 설계도에 따라서 복도를 표시하고 극장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극장을 짓고 문을 정하면서 이렇게 설계하던 친구가 갑자기 양말목을 들고 오다니 이 양말목을 낀 친구들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경계를 짓고 규칙을 정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인형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미리 정해두었던 타이밍에 맞게 노래가 나오고 또 관객 친구들은 자기가 샀던 팝콘이나 콜라를 먹으면서 즐기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반에서만 인형극을 진행하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초대해서 인형극을 진행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초대한 사람들은 바로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전해줄 이야기를 직접 지었는데요. 백설공주랑 포켓몬이라는 이야기를 짓고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초대장과 포스터도 만들었습니다. 인양을 만들어서 연기한 친구들도 있었고, 이 티켓 초대장을 만들면서 생겼던 역할로 입구에서 티켓을 확인하고 문지기 역할을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영화관에서 하는 것처럼 문을 열어주거나 매표소에서 티켓을 확인하는 것처럼 티켓을 확인하고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서 자기가 정말로 그 영화관이나 극장에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렇게 실제 생활 속 직업을 가져오면서 아이들이 큰 효능감과 기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주차 안내라는 새로운 역할도 생겼는데요. 아이들이 자기들이 이제 블로그로 만들었던 자동차를 가지고 주차 안내를 해서 주차를 하고 극장에 앉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형극을 진행하면서 먼저 역할을 소개하고 또 인형극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약속을 정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며 정했습니다. 근데 딱 이렇게 인형극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패드를 가져오지 않아서 아이들이 노래를 만든 걸 틀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라고 물어보니 아이들이 악기 연주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악기 연주를 해서 배경음악을 만드는 역할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학기 동안 인형극을 진행하다가 2학기가 들어서는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관심이 다른 곳으로 이어지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카메라라는 또 다른 놀잇감의 등장으로 인형극의 놀이가 확장되었습니다.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11월 달에 갑자기 이제 아이들이 카메라로 놀이를 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인형극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그림을 그려서 캐릭터를 움직이면서 만드는 것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는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인형극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서 놀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반을 좀 바꾸고 싶은데 라는 아이들의 놀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반을 좀 바꾸고 싶은데. 준우는 열매 일반 7살 친구예요. 교실에서 놀이하던 어느 날, 준우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교실에 무지개가 떠 있으면 어떨까? 준우는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해 주었어요. 우리 반을 좀 바꾸고 싶은데. 이에 대한 선생님과 친구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우리 반 벽이랑 천장을 무지개로 바꾸는 거 어때? 라는 구체적인 의견까지 제시했습니다. 친구들은 우와, 좋아, 좋아, 무지개 있으면 너무 재밌겠다. 라고 했고, 선생님은 그럼 교실 인테리어를 하는 거니? 라고 친구들에게 되물어 보았어요.
준우가 제안한 무지개를 향한 열매 일반의 교실 인테리어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제안에 따라서 놀이를 진행하기 전에 교사인 저는 고민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붙이고 싶은 곳은 벽이나 천장인데 벽이나 천장에 여러 가지를 붙였다가 떨어지지 않거나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들레즈와 가타리의 유아교육읽기라는 책을 보면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운동과 변형이 능동적으로 일어나는 생성의 과정들이라는 이야기에서 교사가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운동과 변형을 위해 능동적으로 아이들이 직접 일어나는 과정들이 진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교사의 고민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정하며 함께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협의를 이루었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아이들의 생각과 인테리어에 대한 생각이 더 구체적이고 진지했습니다. 우리 반 벽지 꾸미기를 어떤 벽에 어떻게 꾸미기를 하면 좋을까라고 하자 아이들이 한두 가지씩의 이야기를 제시했고 이 의견에 대해서 가장 우리 반 친구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함께 정했습니다. 저는 의견이 나오면 하나의 의견을 선택하기보다는 너희가 말한 것들을 모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고 물으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곤 합니다. 그래서 벽지마다 1번, 2번 순서를 정해서 만들어 붙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럼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디자인은 뭐야? 라고 물어보자 색깔, 모양,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넣어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의 큰 부분은 의견 제시와 토의, 투표를 통해서 다 같이 정하고 하고 싶은 모양, 색깔, 캐릭터 등은 스티커로 만들어서 붙이기로 하였어요. 이제 아이들이 정말로 만들 시간이 되었는데요. 필요한 재료 확인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자료실에 함께 가서 찾아볼 수 있는 걸 제안했고, 아이들도 자료실에 가서 자기들이 필요한 걸 찾아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원하는 게 자료실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자. 그 부분이 색깔 부분이었는데 아이들은 그럼 그리면 되죠. 아니면 색칠하면 되죠. 아니면 이전에 놀이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시트지로 스케이트장처럼 도와주면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교사의 교사가 걱정했던 고민들을 문제 해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료실에 가서 아이들은 이 자료를 직접 만져보고 또 다른 것들과 함께 비교해 보면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자기들이 정말 하자고 한 놀이이고 또 우리 교실을 자기들이 계속 생활하고 볼 곳을 만들 거라서 그런지 아이들의 세심하고 구체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교실에 펼쳐놓고 먼저 할 우선순위를 정해보니 아이들이 제일 위에 놓을 하늘을 만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을 만들기로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쪽은 색연필과 크레파스로 하늘을 만들고 싶다고 하고 한쪽 친구들은 물감으로 하늘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럼 어떻게 할까 하고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친구들의 의견 제시에 의해서 다른 친구들이 듣고 그래 좋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반으로 크레파스와 색연필 그리고 물감으로 나누어져서 만들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늘을 만들고 나서는 아이들이 모양도 그렸는데 이 하늘을 만들 때 색연필이랑 크레파스로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자유롭게 물감으로 움직이는 친구들을 보면서 같이 물감을 해서 이렇게 하늘을 완성했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가 붙이고 싶은 모양을 각자 개별적으로 그려서 제작하고 또 아이들이 바다를 만들고 싶다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포가 나 있는 종이를 아이들이 자료실에서 가져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포가 있는 이 종이는 크기가 조금밖에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아이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 부분에서 뒤로 뒤집어서 은박지 부분 위에 기포 종이를 붙이면서 바다 만들기를 연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벽면 길이도 재고 또 무지개를 자기들이 직접 붙이면서 무지개를 직접 완성했는데요. 이 놀이는 계속
매일매일 계속 이어졌던 게 아니라 이 놀이를 하다가 또 자기들이 다른 놀이를 하고 싶으면 또 다른 놀이를 가서 이어지다가 또 다른 이제 무지개에 또 관심이 있을 때 와서 또 놀이를 시작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지도로 길을 따라가는 놀이를 진행하던 중에 아이들이 이 무지개 밑에 자기들이 만드는 동네를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도로 그리고 집들이 있는 이 인테리어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차가 무지개까지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서 이 위에 대지를 올리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아이들과 즐거운 이야기들이 많았던 게 아이들이 이 마차가 지나가는 길에도 공주님이 좋아하는 색깔로 가야 돼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었었고 또 구불구불한 길을 가면서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인형극과 인테리어라는 여러 가지 놀이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피는 자기 탐색과 자기 성찰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책임감과 자아 효능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표현하는 자신감 있는 모습도 보였고요. 또 이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공감과 사회성, 또 인형극을 하면서는 관객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관객석을 바꿔주기도 하는 배려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이들을 따라가며 무엇보다 너무 재미나고 행복한 지니쌤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교사인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성찰하며 아이들을 관찰하고 따라가다 보면 배움에 놀라고 아이들이 주는 배움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라가고 밀어주고 달리고 걷고 바라보고 제공해주고 가리키기도 하며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교사가 되는 것을 약속드리며 이제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민지 선생님, 연수와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네, 한 중간에 두 개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아까 가정연계 활동으로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좀 하나가 먼저 들어왔네요. 가정 연계 활동으로는 어떤 것들을 하셨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처음에 제가 소개드렸던 가정 활동 자료로는 이제 학기 초에 나 소개지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뭐, 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해 라는 소개할 수 있는 소개지를 가정 연계 자료로 주어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함께 적고 또 유치원에 가져와서 이것들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친구 책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교실에서 이 책을 비치해 놓고 함께 살펴보며 친구들의 특징과 나의 특징을 비교하기도 하고 또 특징들을 함께 살피는 그런 놀이를 진행했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으로 서클 활동 시에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취합해서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서클 활동을 할 때에는, 어, 아이들이 그 서클 활동에 있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의 이야기를 진행하고, 서클 활동보다 그런 다른 문제 상황이나 또 아이들과 함께 그런 학급 토의를 진행할 때 아이들이 서로의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수의 의견이 있지만 소수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그 친구들마다 의견에 대한 그렇게 생각한 이유들이나 그렇게 생각한 그 너의 마음이나 아니면 생각들을 계속 물어보는 그런 이야기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들은 다수의 이야기를 정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7살 친구들은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소수의 의견은 작은 이야기,
작게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니까 다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요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수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우리가 모두 같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의견을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먼저 전하고 이 의견들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 후 흥미가 떨어지면 종료하시고 새로운 놀이로 넘어가시나요? 각 놀이별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을런지요? 라는 질문해 주셨는데요. 놀이 후에 저는 아이들이랑 같이 놀이를 진행할 때 흥미가 떨어지면 종료하고 새로운 놀이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또 이 놀이에 다시 흥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 종료 라는 말보다는 좀 그 놀이에 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교실 환경에 비치해 놓거나 아니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어, 그런 환경 구성을 계속해서 해놓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놀이별 마무리는 인형극 놀이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인형극을 또 진행해 보면서 그 역할에 대한 흥미나 또 그 인형 극장에 짓는 데에도 엄청 흥미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 같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놀이를 해본 후에는, 어, 이제 조금 자연스럽게 몇몇 소수의 친구들만 인형극을 하고 또 이 소수의 친구들도 점점 다른 놀이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 놀이가 소강되는 모습도 보였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2학기 때 카메라가 생기면서 인형극이라는 놀이가 다시 부활하면서 다시 흥미를 아이들이 찾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사실 마무리라는 것이 없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이 붙이고 싶은 게 있으면 의견 제안해서 같이 붙이고 또 바꾸고 싶은 게 있으면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 무지개를 또 다른 곳에 붙이고 싶으면 다른 곳에 붙이고 싶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 인테리어 놀이는 마무리가 없이 진행된 놀이로 진행되었습니다. 어, 아까 무지개를 인테리어를 하면서 시트지를 사용하신 것 같은데, 유리에 붙이고 나면 이후에 자국이 남지 않고 떼어지던가요? 저는 경험상 깨끗하게 떼어지지가 않아 고생했던 기억이 남아서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어, 맞아요. 저도 이 부분에서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시트지는 조금 그 자국이 덜하고, 또 그 벽면이 무슨 재질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유리 같은 경우는, 어, 자국이 그 맨 겉에 부분, 맨 가장 끝부분 정도에는 까만 색깔로 이제 약간의 자국이 남기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자국을 지우는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지우곤 했습니다. 맞아요. 경험상 깨끗하게 떼어지지 않아서 생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처음에 그 얘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붙이고 싶은 대로 붙였다가 깨끗하게 떼어지지 않으면 다른 이제 이 교실을 사용하는 다음 연도 다른 동생들이 이걸 보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고 불편해할 수도 있다라고 아이들한테 고민을 함께 이야기하고 그 방법을 찾아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자궁이 남는다는 걸 아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가 떼어내요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아니면 다른 이제 테이프나 이런 것들로 자기들이 한번 붙여보고 이걸 이렇게 자궁이 남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도 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질문은 따로 올라오지는 않는 것 같고요. 아마 아이들이 재미있었을 것 같다. 선생님의 환경 제공과 아이들의 놀이가 너무 멋지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한 질문이 하나 더 왔는데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일단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형극을 할 때 모두가 출연하고 싶어 하거나 주인공 역할에만 인기가 있거나 하는 등의 갈등은 없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
이 인형극을 할 때 모두가 출연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이 욕구가 모두가 거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반은 하나의 인형극을 같이 진행할 때는 이 모두가 출연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없이 역할이 자기가 하고 싶은 뭐 홍보, 건축 이런 역할들로 다 나누어져서 정해졌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전에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인형극을 진행하면서 자기들이 기획도 하고 직접 출연도 하고 모두 한번 해보아서 그 하나의 인형극을 할 때는 이제 자기들이 진짜 하고 싶거나 뭐 잘하는 역할들로 나누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역할에만 인기가 있거나 하는 등의 갈등은 이번의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뭐 만약에 너무 한 역할에 인기가 있거나 하는 갈등을 저도 조금은 예상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었지만 또 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주인공 역할에 대한 부분을 아이들이 모두 욕구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이 욕구를 해소할 수 있게 계속 주인공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주인공을 여러 명을 두어서 이제 아이들이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희 아이누리 포털 Q&A에 질문 남겨주시면 최민진 선생님께서 아마 답변을 추가적으로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오늘 2부 강의 준비해 주신 최민진 선생님께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